예, 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상 클래스랑 템플릿 메서드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추상 클래스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추상 메서드를 왜 선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템플릿 메서드라는 거는 사실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 예전에 싱글톤 패턴처럼 디자인 패턴에 나와 있는 그 패턴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미 프레임워크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설계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할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쓸 일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랑 연관을 해서 예제로 같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보시면 추상 클래스도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템플릿 메서드의 방식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템플릿 메서드를 이따가 정의를 할 텐데, 일단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전에 상수를 선언할 때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로 메서드를 이제 오늘은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랑 같이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N 해서 템플릿이라고, 패키지죠? 템플릿이라고 만들어 볼까요? 그 템플릿의 의미는 무슨 틀?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형태, 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 만들 거면 이것도 앱스트랙트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돼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냥 직접 쓰셔도 되고. 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차가 있는데 제가 만들 차는 차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시동을 걸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제 끝나면 시동을 끌 거죠. 차의 기능이,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차가 달릴 건데, 달리는 방법은 이 차가 무슨 차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거나 차가 멈추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달리고 멈추고 뭐 여기까지만 볼까요? 예, 이 달리거나 차가 멈추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현할 수가 없고 이 실제적으로 어떤 차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되겠어요. 그래서 매뉴얼 카라고 해서 카를 상속을 받았고요. 자, 그럼 얘가 이제 구현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구현해야 되는 데를 가보면 드라이브,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멈출 때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런 차가 있고, 또 어떤 차가 있냐면 AI 차가 있어요. 자율주행을 하는. 자, 얘도 역시 칼을 했는데, 얘는 어떻게 달리냐면 자율주행차니까 여기서 좀 벗겨올게요.
여기까지는 비켜봅시다. 합니다. 고 자동차가 스스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스스로 멈춥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가 시동을 켜고 시동을 끄는 거는 동일한데 모든 차가 달리고 멈추는 거는 이게 그 수동으로 사람이 손으로 가는 차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가 달린다라고 했을 때 public void run이라는 메서드를 제가 보면 차는 일단 시동을 켜야겠죠. 그죠? start car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멈추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차가 달려가는 일련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하위에 어떤 차든 간에 시동을 켜지 않고 달릴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멈추지 않고 그 시동을 막 중간에 꺼버릴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만약에 달린다라는 시나리오를 내가 만든다라고 하면 이 시나리오는 항상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고 클래스 카 테스트 해서 메인이 없어졌네요. public void static void main 이게 없으면 직접 쓰시면 돼요. string 자, 그래서 내가 차를 만들었는데 my car new 매뉴얼 카다 라고 하면 my car에 run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차를 만들었는데 new 얘는 AI 카다 new car run 보면 런을 해보면 두 개의 그 메서드의 구현은 달라도 시동을 켭니다. 사람이 운전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똑같죠. 그죠? 시동을 켭니다. 자율주행합니다. 방향을 정하면 스스로 멈춘다. 이 시나리오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 시나리오가 동일한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하이 클래스에 이렇게 만들어진 메서드도 하이 클래스에서 뭐 그 재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죠. 추상 클래스도. 근데 이런 시나리오는 그럼 바뀌면 안 돼요. 그때 여기다가 뭐를 쓰시냐면 파이널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파이널 메서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메서드를 파이널이라고 여기다 선언하셔도 되고 앞에다 선언하셔도 됩니다. 파이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재정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 오류가 나요.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 파이널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각각 이 메서드에 대한 구현은 나름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이 시나리오는 변할 수 없다. 이때 이 메서드의 파이널이라고 선언하면 하위 클래스에서는 이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없어요. 이게 템플릿 메서드입니다. 네. 그래서 템플릿 메서드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어떤 그 일련의 과정,
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은 메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데 커넥션을 열지도 않고 커리문을 막 때린다던가 그러면 오류가 나겠죠. 그죠? 커넥션을 먼저 열고 연결한 다음에 SQL문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스테이트먼트를 생성해서. 물론 DB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일련의 순서를 정해 놓은 메서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로 이제 시나리오를 정했다라고 하는데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미 프레임워크이라는 거는 구현의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많이 구현을 하죠. 상속을 받아서. 자, 그래서 요거를 템플릿 메서드라고 하고 템플릿 메서드는 하위 클래스에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재정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쓴다. 이거를 뭐 앞에다 쓰셔도 돼요. 네. 뭐 이거 앞에다 쓰셔도 되고 뒤에다 쓰셔도 되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상 클래스를 이렇게 썼을 때 파이널 메서드를 썼을 때 이제 장점, 그 템플릿 메서드를 썼을 때의 장점 뭐냐면 시나리오에 어떤 게 추가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와이퍼 같은 거를 돌려야 된다. abstract void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메서드 드라이브 이후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자꾸 컨트롤 D를 눌러서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하면 여기 다 에러가 났어요. 왜 오류가 떨어졌냐면 카의 앱스트랙트 추상 메서드가 추가된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거를 뭐 해야 된다? 구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현하지 않으면 여기다 앱스트랙트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현을 하게 되죠. 그죠? 구현을 하면 여기서는 뭐라고 쓸까요? AI 카니까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선 템플릿 메서드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추가를 하고 런을 하게 되면 이제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비의 노에 따라 자동으로.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메서드를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책에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요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객체 지향이라기보다 여기서 보시면 차에 또 뭐가 있나요? 뭐 세차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와시카 했는데 가로를 열고 닫았죠. 구현을 한 거예요. 구현을 했는데 구현 코드가 없는 거고. 자, 이거를 제가 어디다가 했냐면 여기다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카 테스트 런을 해보면 똑같죠? 네. 왜냐면 여기는 구현 코드가 없고 여기다 그냥 중간에 끼워 넣은 거죠.
자, 여기 봐도 아까 와이퍼를 추가했을 때는 제가 추상 메서드였기 때문에 얘네한테 다 오류가 떠서 제가 임의로 다 그 구형 코드를 추가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구형 코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선언을 한다고 해서 정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미 정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구현을 해라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분명히 와시카라고 넣었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의 내용은 없습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런 거를 이제 훅 메소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게 이제 C에서 나온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자,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필요에 의해서 재정의를 해서 쓰시는 거예요. 얘는 상위 클래스는 구형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의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세차를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세차를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카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세차를 안 하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얘가 소스 오버라이딩에 가서 볼까요? 그러면 여기 와시카가 보이죠, 그죠? 얘를 오케이 하면 재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디폴트는 슈퍼의 와시카인데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칼을 돌리면 여기다가 구분점 하나만 넣을게요. 해볼까요? 그러면 여긴 세차 기능이 추가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켭니다, 운전합니다, 핸들하고 브레이크 정리하고 시동 끕니다. 이거는 매뉴얼 카고 AI 카 같은 경우는 세차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메서드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템플릿 메서드에서 이런 메서드를 이제 다른 말로 훅 메서드라고도 하는데, 구형 코드가 없어요. 일단은 구형 코드가 없지만 하위 클래스에서 필요에 의해서 재정의를 하게 되면 구현이 애드온 된다, 추가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템플릿 메서드 방식입니다. 느낌상 이제 아시겠지만 어디서 되게 많이 쓰냐면 프레임워크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바로 개발을 하실 때 설계 단계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어떤 인터페이스라든가 추상 클래스와 템플릿 메서드를 이용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그럴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템플릿 메서드 예제를 하나 뒀거든요. 이게 이제 그 게임을 할 때 여러 가지 레벨을 가진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이제 레벨은 변하죠. 그죠? 예. 플레이어가 처음에는 뭐 비기너였다가 그 다음에 어드밴스에다가 슈퍼였다가 뭐 레벨을 이렇게 점점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레벨이 바뀔 때마다 이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또 바뀔 거예요. 그쵸? 예. 그런 일들. 근데 어떤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 그 전반적인 그림의 내용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포함의 관계고 플레이어는 레벨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레벨에 대한 변수의 타입이 비기너일 때가 있고 어드밴스일 때가 있고 슈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입을 얘네 각각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플레이어 레벨이라는 상위 클래스 타입으로 가지면 얘네 모두를 대입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플레이어 클래스가 가지는 그 타입이 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 자,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뭐라고 했나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 관계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플레이어 레벨을 가지고 레벨이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상속관계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플레이어가 가지는 이 레벨 변수의 타입을 뭘로 가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 사회 클래스 타입으로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추상 클래스나 추상 메서드는 이제 이탈릭체로 많이 표현을 해요. UML 표현이랑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탈릭체로 돼 있는 애들은 다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똑바로 써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제대로 구현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고라는 애가 있는데, 이 고라는 애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템플릿 메서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개발을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저랑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책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다 하고 나서는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저랑 한번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 레벨이라는 애의 클래스는 런하고 점프하고 턴하고 쇼 레벨 메시지, 이거는 다 추상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기너든 어드밴스든 슈퍼든 간에 다 이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각각 다른 일을 할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비기너일 때의 런과 어드밴스 때의 런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고라고 하게 되면 런을 한번 하고 점프를 카운트만큼 하고 턴을 한번 한다. 이 시나리오는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go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final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템플릿 메서드가 되겠죠. 그래서 각 레벨마다 run, 점프, 턴의 기능은 다르게 구현이 되지만 go 메서드는 각 순서와 반복 횟수가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구현하기 전에 뒤에 잠깐 보시면 파이널 예약어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일단 우리 상수 쓸 때 썼죠. 그 다음에 메서드에 쓰시면 하위 클래스 제정해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파이널로 클래스를 정의하시게 되면 상속 받을 수 없어요. 대부분 그 자바 클래스, 많은 클래스들이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했을 때 기본 클래스에 뭐 오류를 만들 수가 있다라든가 이상하게 오버라이딩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파이널 클래스는 더 이상 상속되지 않는다. 자바의 스트링 클래스도 보시면 파이널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 상수값을 정의를 할 때 어떤 define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public static final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정의를 해 놓게 되면 그러면 스태틱인 경우에는 new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이 클래스 점 해서 이렇게 굿모닝 하면은 요 스트링이 갖고 오게 되고, 요 값들은 프로그램이 처음에 로드를 할 때 딱 한 번만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상수값들이니까 그 다음에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상주하는 이런 값들입니다. define 점에서 이렇게 많이 갖다 써요. 상수값들을. 네, 이런 코딩 방법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게임 레벨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교재가 있으신 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 해보신 분은 저처럼 이렇게 다시 거꾸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인 테스트 로드 해서 이건 테스트 쪽이 되는데, 자, 플레이어가 한 명 있을 거예요. 당연히 클래스가 없는데 막 이렇게 쓰니까 오류가 막 뚝뚝뚝 떨어지겠죠. 우리의 목적은 이 오류들을 다 없애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코드를 머릿속에 다 없으니까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책도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뭐를 모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내가 뭐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는지가 좀 더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거꾸로 코딩을 해볼게요. 플레이어 점 플레이, 요거는 이제 테스트 코드는 있는 거니까 1, 그리고 이게 레벨 1입니다. 그다음 어드밴스드 레벨이라고 만들까요? A 레벨 뷰 어드밴스드 레벨 만들고요. 플레이어가 업그레이드 레벨이라고 해서 이 레벨을 받으면 이 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예요. 이번엔 여기다 2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을 슈퍼 레벨로 한번 바꿔볼게요. S 레벨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거를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부터 오류가 나죠. 그럼 이렇게 오류가 났는데 이 오류들을 이제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클래스를 먼저 좀 만들어 볼게요. new 클래스에서 게임 레벨, 플레이어 레벨이라고 할까요? 아까 여기 교재에 있던 요 클래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뭐는 있다고 했냐면 구현할 수 있는 부분과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abstract 클래스가 될 거고요. 자, public abstract void run. run은 여기서 구현할 수가 없어요. 각 레벨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점프도 구현할 수가 없고, 턴도 구현할 수 없고, show level SG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호했을 때 카운트 들어오면, 자, 여기 시나리오는 일단 런을 한번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i는 0에서 i가 카운트만큼 뭐를 할 거냐면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턴을 하는 게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어디 있죠? 메인보드 있죠? 여기서 플레이를 이제 부르면 1, 2, 3 이건 플레이어 거죠. 그죠? 플레이어에 플레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이 플레이에서 요 런을 고를 부를 겁니다. 자, 이건 요거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 레벨 중에 어드밴스드 레벨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슈퍼 레벨도 있고, 그 다음에 비기너 레벨도 있죠. 일단 플레이어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클래스 플레이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이제 만드실 때 그 패키지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굳이 여기서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클래스 해서 게임 레벨 패키지에 플레이어. 네. 이클립스가 만들어주는 대로 따라 만들면 또 이상하게 만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가 하는 일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레벨이라는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레벨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벨이란 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타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인 플레이 레벨의 타입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레벨로 레벨을 하나 가지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레벨은 소중하니까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할까요? 게터 세터를 좀 만들어 줄까요? 소스에 get 레벨, set 레벨 이렇게 하고, 근데 레벨이 변하는 게 set 레벨이 있는데, 여기 아까 보시면 업그레이드 레벨이라고 있죠. 요거랑 똑같이 쓸 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요 메서드를 요렇게 만들게요. 자, 업그레이드 레벨로 만들었고, 레벨이 변하는 거니까 set 레벨 아니고, 이 메서드 이름은 뭘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업그레이드 레벨이라는 게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레벨로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레벨이 들어올 수도 있고 슈퍼 레벨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됐냐면 플레이어 레벨인 거예요. 상위 클래스, 그죠? 상위 클래스 레벨 타입이면 어느 거든지 들어올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레벨의 쇼 레벨 메시지를 한번 여기서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면 무슨 뭐가 있냐면 플레이라는 메서드가 있었죠. 그죠? 플레이어한테. 그래서 요 메서드를 이제 구현을 해봅시다. 퍼블릭 void 이거를요, 여기 가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제 여기 보면 int i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변수는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그 파라미터 타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데, 잘 처음에 어려우시면 그 이클립스가 만들어주는 거를 따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레벨에서 만들었던 요 메서드를 부른다고 했죠? 네,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트럭터에서 플레이어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디폴트 컨스트럭터죠.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내가 임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면 컴파일러가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만드는 이유는 이런 애를 이제 초기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벨이 처음에 없죠. 그래서 위에는 비기너. 이 클래스도 아직 안 만들었지만 비기너 레벨로 할 거고, 비기너 이제 레벨이 바뀔 때마다 레벨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이 레벨 메시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플레이어 레벨 하위에 있는 레벨들을 좀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비기너 처음에 이렇게 하면 이 클래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 플레이어 레벨 이렇게까지 만들어줘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죠?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쫙 만들어지냐면, 제가 이거 플레이어 레벨 타입에다가 비기너 레벨을 어사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레이어 레벨 타입이라고 인식이 된 거고, 얘가 플레이어 레벨 상속을 받았다 라고 생각해서 이클립스가 여기까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클립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또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가끔 원하지 않은 이런 매개 변수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나중에 또 그거를 찾기가 좀 힘들어서
일단 여기 같이 이렇게 할게요. 여기 레벨 1이죠? 비기너는 달릴 줄밖에 몰라요. 네, 줄 모르지롱. 이렇게 하고 효 메시지에서는 뭐 이렇게 좀 보여줬어요. 뭐 이렇게 안 나와. 네, 아무튼 자, 여기에서 비기너 레벨을 이렇게 만들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드 레벨을 만드는데 크리에이트 어드밴스드 레벨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 슈퍼 클래스 따기로 없죠.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만들어져요.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는 제가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벨 타입이 플레이어 레벨이기 때문에 얘가 따라가서 그렇게 만든 거고, 얘는 제가 지금 메인보드 쪽에서 그냥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extends 플레이어 레벨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implement 메소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이제 제가 여기서 요거 좀 베껴올게요. 그냥 싹. 코딩하기 조금 네, 빨리 해야죠. 그죠? 이거 하느라고 오래 걸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빨리 달립니다. 점프 높이 점프 아이고 합니다. 중급자.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클래스 해서 슈퍼 레벨이었나요? 그죠? 슈퍼 레벨 하시고, 여기를 게임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레벨 요걸 찾아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또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 제너레이트 해주는 거는 다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제가 좀 복사해 올게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슈퍼 레벨에서는 엄청 빨리 달립니다. 겁나게 빨리 달립니다. 겁나게 높이 좁아요. 한 바퀴 돕니다. 고급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자, 메인보드에 있는 오류가 다 없어졌어요. 다 구현을 한 거죠. 그죠? 다 구현을 한 거고, 여기에서 제가 런을 한번 해보면, 자, 초보자 레벨입니다. 천천히 달립니다. 점프할지 모르고 중급자 레벨 빨리 달립니다. 높이 점프 2번 하죠. 그죠? 여기다가 제가 2라고 썼으니까. 그리고 겁나게 빨리 겁나게 높이 점프합니다. 3번 하죠. 높이 점프. 그리고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돼 있죠. 플레이에 가서 보시면 고라는 메서드가 불리고, 고에 가서 보시면 여기가 템플릿 메서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어요. 책에는 사실 이제 처음에 플레이어 레벨,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상속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들어갔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우린 지금 이미 이제 안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먼저 보셨으면 왜 그렇게 코딩하세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이제 한번 책을 쫙 봤으면 이 동영상처럼 한번 다시 코딩을 해 보시면 이런 데서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변수를 요거로 잡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레벨에서 이 플레이어 레벨로 받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상속관계, 추상 클래스와 상속관계로 안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레벨을, 플레이어 레벨을, 자, 여기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상속관계가 없이 비기너 레벨, 어드밴스 레벨, 슈퍼 레벨을 각각 따로 만들었다라든가, 아니면 플레이어 레벨 한 군데다 모두 때려 넣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코딩이 되냐면요. 일단 플레이어 레벨 쪽에서 여기 if문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if 해서 레벨이 뭐 1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else if 레벨이 2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것도 이제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아니겠죠. 다 이제 요 메서드 하드 하나하나가 모두 따로 구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천천히 달립니다, 빨리 달립니다, 겁나게 빨리 달립니다. 이게요, 여기에 다 들어와요. 요 점 런의 요 안에. 그래서 if 뭐 int 레벨 해서 여기 int 레벨 변수가 하나 있겠죠. 그래서 레벨이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천천히 달립니다. else if 레벨이 2면, 이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 잠깐 지우고, 자, 근데 이게 이 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점프에도 있겠죠? 그죠? 점프도 각각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얘도 점프할 줄 모르지롱, 얘는 높이 점프합니다, 얘는 겁나게 높이 점프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요 비슷한 코드가, 자, 요렇게 들어가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보세요.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 메서드마다 if, else 구문이 레벨별로 생기는 거예요. 레벨이 10개라면 이게 10개씩 생겨요. 엄청 코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코드를 짰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OOP를 굉장히 뭐 타이트하게 하면 if, else를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런 반복적인 if, else가 메서드마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속 쪽으로 고민을 다시 설계를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서. 턴에도 들어가겠죠, 그죠? 쇼 메시지에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메시지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 클래스가 이렇게, 이걸 이제 스테이트 클래스, 스테이트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마다 이렇게 구현이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건 이렇게 두고, 그죠? 요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들이 알아서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레벨은 좀 없애고.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코드는 상속을 안 쓰고 플레이어 레벨 안에 모두 때려 넣었을 때의 문제점. 네,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상속을 썼다라고 해도 얘를 플레이어 레벨로 안 가지고 가면 비기너 레벨, 이 레벨 변수에 대한 뭐 레벨 1, 레벨 2,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때면 이것도 아주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이미 개체 지향으로 상속 관계의 그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레벨 1, 2, 3마다 따로 내가 또 어떤 일들을 하겠다 라고 하면 업그레이드 레벨도 비기너가 들어왔을 때, 어드밴스가 되고 슈퍼가 들어왔을 때 뭐 따르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이상하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어가 어느 거를 참조를 해야 되는 거냐면 플레이어 레벨 상위 클래스를 참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입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private 플레이어 레벨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이 코드가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이제 8장이 끝났네요. 추상 클래스, 오늘 좀 얘기가 길었죠. 메서드, 템플릿 메서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이제 템플릿 메서드 활용해서 예제 하나 해보는 거. 요 클래스의 요 상태는, 그죠?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트라고 해서 상태별로 클래스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동일한 메서드들을 어떤 클래스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구현하게 될 때 상속을 쓰시면 굉장히 유연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의 변수들을 활용할 때 얘는 상위 클래스를 핸들링한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를 핸들링하게 되면 하위 클래스를 다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 관계는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입니다. 이게 상속이 되게 되면 얘가 상위 클래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 하위 클래스들도 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 관계는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다. 프로그램 상에서 필요할 때 구현해서 쓰시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